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 사실은 옛날부터는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했던 강의 몇 개 있지만은 잘 맞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 그 국정, 급속히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현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일본, 중국이나 한국에서 완벽하게 파악 못하는 분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정확히 지금의 상황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우리 같이 나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약간 단순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원래는 예일대학에서는 중국 문학을 전공했고 대만 1년 유학하다가 어느 정도 중국어도 배웠어요. 그러는 과정에서는 대만 유학에서 그 관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본에 관심도 갖게 되고 결국 일본 유학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6년 있었다가 그 석사하고 하버드에 들어왔을 때는 일본하고 중국이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한국이란 나라 그 사이의 나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혀 모르는 한국에 유학하기로 했습니다. 1995년에 그래서 한국 어학 연수는 상당히 늦게 시작해가지고 발음도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민이 많지만은 이렇게 노력해서 많은 강의하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한국인하고 1997년에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살았다가 한국에 같이 10년, 12년 합쳐서 24년 됐지만은 지금은 아이들은 미국에 있지만은 작년 2년 전까지 잠깐 미국에 있었어요. 돌아와서 코로나 때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는 고맙습니다. 여러분하고 많은 한국 사람하고 같이 특히 코로나 그다음에 기타 외교 안보 경제 그다음에 문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나라를 좀 역사하겠다. 2005년부터 2007년 원래 워싱턴에 갔을 때는 주로 미국하고 일본 관계 담당했지만은 2005년에 특별히 요청 받아서 대사관 휴민 한국 대사관에서 2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큰 계기였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중국과 한국과의 교류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은 대사관 분들 너무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는 한국의 좀 문화도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좀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한국 대사관에서. 그 일하면서 미국인한테는 한국 문화, 한국 역사, 한국 정책, 외교 안보이나 소개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자료 너무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너무 몰랐고 제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원래 예일대학에서는 중국 문학을 전공했지만은 그때는 한국학 전공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2020년, 22년 되더라도 예일대학에서 한국학 전공 없습니다. 한국어도 배울 수 있지만은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전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찍 한국을 배우면 한국에 좀 공부한다면 좋겠지만은 그런 기회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한국 소개하면서 문제점만 좀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한국을 소개할 때는 항상 한국이 고도 성장 이렇게 그런 1954년이나 소말리아나 그런 이티오피아 강한 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에서는 40년 이내는 그런 선진국가까지는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대사관에 100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 대사하면은 역효과가 많아요. 많은 미국 사람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면 한국이 1954년까지는 스마일 같은 나라였다. 문화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한국이 제 보기에는 뭐 역사, 뭐 조선 시대 문화, 한문 정보 있지만 역사나 좀 공부해 보니까 고도 성장의 가장 성공의 가장 큰 원인은 그 한국에서는 조선 시대 500년 동안은 아주 우수한 행정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 교육이나 그 확실한 목적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계획 이런 준비하고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노하우 있어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 예를 들면 그 과학기술의 경우는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 필리핀, 태국, 미얀마 지금 그런 기타 많은 나라를 지원했지만은 성공한 나라 어떤 의미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성공한 이유는 제 보기에는 그 당시 박정희나 몇 명 그런 우수한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오래된 행정 전통하고 과학 기술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한국의 그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역사 전통에 강조합니다. 얼마 전에 그 가이스에 하나 특강했지만은 사진을 그 홍보관에서 모래 찍었어요.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여명 1970년 그때는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지원받고 키스타우 가이스트 서류 타고 그다음에 그 우리 아는 과학기술의 그런 발전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역사 정확히 말하면은 맞아요. 하지만은 한국에서 과학기술 갑자기 70년대가 아니다. 신라 시대 어떤 의미에서 고대부터는 앞서가는 그런 기술도 많았고 과학 어떤 의미에서 12, 13세기 수학하고 기계과학하고는 전문학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서양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은 역사는 한국이 오래됐습니다. 그럼 좀 사실 단순하지만은 외국인한테도 한국 사람한테는 항상 그런 소개를 강조해야 자신도 생기고 제대로 해외에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2019년부터는 1년 동안 워싱턴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많은 고민했어요. 미국인, 순수한 미국 사람 대상으로 한국 입장, 그 다음에 동아시아를 소개하는 역할도 특강도 하고 했지만은 아주 힘들었어요. 좀 특이한 상황은 이런 식으로 어떤 유명한 띵탱크나 정부기관이나 대학에서는 이런 한국인이 전문가 나오고 미국 전문가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많은 경우는 미국 사람은 한국어로 한마디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어 살아본 적 없고 북한인은 한국 경제나 한국 기술이나 다 모르고 외문하나 있지만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 한 명 있지만은 전문가가 있고 당연히 한국 상황 대단히 잘 알고 있지만은 한국 영어도 아주 유창한데 말 안 해요. 더 입장도 하지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이 입장도 모르고 그다음에 한국에 이런 약간 그 정도 중요하지 않다는 나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보면은 첫 번째 사대주의 그런 큰 나라에 대해서 친화적인 배려나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이 부분적으로 그런 문화이나 남아있다. 두 번째는 또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은 한국이 여전히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울에서 정상적으로 이런 교육, 정치, 그런 사업이나 하고 있지만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병행하는 북한이 있어요. 그것도 교육도 있고 정치 있고 여러 행정이 있어요. 그런
아주 미묘한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 분단 국가에서. 제국인은 분단 국가이란 원인으로 항상 이만큼 발전했지만은 자신 있게 자기 입장을 표현 못하는 하나 원인이 생깁니다. 제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통일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마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하고 기타 지정학적인 난제를 극복하는 위대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약간 예민한 말씀입니다. 그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생각하는 선진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기타 나라들은 특징 하나는 다 제국이었어요. 다 식민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전략적으로 정책으로도 자기 나라를 해외에서 아주 자신 있게 문화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진덕, 진일, 진불 그 새로부터 키우고 있는 노하우는 오래됐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제국주의 전통이 없어서 저한테는 대단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대단히 존경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가보니까 현실은 부닥쳤어요. 이런 한국에서는 어떻게 미국 가서는 이런 전략적으로 자기의 이런 세력을 키우는 방법 잘 몰랐어요. 제 보기에. 지금도 제대로 하지는 않고 여기서 나오는 우연히 마이클 그린 지금 CSIS 어떤 의미에서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 인물입니다. 옛날 부시 정권에서 안보 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동아시아 담당했습니다. 마이클 그린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핵심 인물 됐지만은 제가 옛날에 워싱턴에 있었을 때는 한국 대사관, 공사이나 잠사관이나 열심히 마이클 그린이 잡고 여러 가지 부탁했어요. 늦었어요. 마이클 그린은 학부 때부터는 일본에서 엄청난 지원 받고 장학금 받고 일본 유학하고 석사, 저도 일본 석사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국외위원회 보좌관 한 7년 했다가 많은 지원 받고 다시 미국에서 했습니다. 한 30년 동안을 키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그런 식으로 미국의 영향력이나 원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학부생 20대, 30대의 사람은 어떻게 키워서 50대에는 큰 정치인이나 그런 기업이나 그런 대통령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조선, 고려, 고대부터의 역사 보면 한국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문화 있고 그런 행정 정책이 있습니다. 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2007년에 한국 왔을 때는 좀 재밌게 저는 정치만 아니다. 그런 문화이나 예술 대단히 관심이 있고 대전에 4년에 있었어요. 대전 가보니까 아주 멋있었어요. 살기 좋았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해외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도 모르고 제가 재밌게 그런 대전을 소개하는 이런 그림이나 그다음에 티셔츠나 개발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서울에 왔으니까 2011년 부안동에 한 5년 있었어요. 부안동에 대한 취미로 이렇게 들었어요. 또 약간 문화적인 컨텐츠를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대사하고 주미 한국 대사가 있었을 때는 문화는 항상 강조했어요. 저는 이런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이런 건전한 문화의 기반이 없다면은 발전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난 몇 년 동안 썼던 책이 있고 지금은 기업 얘기 나온다. 기업인 아닙니다. 그럼 삼성이나 현대 특강이나 이런 식으로 문화에 대해서 했지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 콘텐츠는 제 보기에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뭐 BTS나 뭐 한류 그 가수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한국 문화의 그 요소 그런 콘텐츠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하고 이케아 비가는 옛날에도 글을 썼지만은 삼성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知名도 높아요. 이런 상품으로. 하지만은 그 스마트폰 보시면은 한국 문화에 나오는 콘텐츠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무늬나 건축이나 옷이나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케아라는 회사는 스웨덴 나라 그 회사이지만은 일단 제품 사실은 스웨덴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대국에서 하고 있지만은 콘텐츠는 100% 스웨덴 문화입니다. 이런 멋있는 정통 있고 약간 가정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환경을 그런 영상으로 항상 홍보하고 있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폰은 한계 있어요. 아마 거의 끝났어요. 그 시대. 그 다음에서는 한국 문화, 그 사상, 그 다음에 뭐 한복, 뭐 한옥, 그 다음에는 한의학, 기타 그 분야에서 참 키워서 크게 투자하고 크게 키우면은 아마 충분히 스마트폰이나 우리 생각하는 첨단 기술 이상 시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매력입니다. 지금은 김 위원장님은 그 특히 한미하고 일본의 관계 강조하셨고 저도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증명됩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었지만은 그 코로나 시작에서는 워싱턴보다는 한국이 훨씬 쉽게 활동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충분히 여기 미국 말고 한국의 미래의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 그 생각하면은 특히 그 태국입니다. 우리 단일 민족 아니고 태국의 특징은 다른 국기하고 다르게 이런 자기 나라 민족이나 뭐 문화나 그 질이 아니고 법정성 이런 음양하고 그 발배를 그 주역에 나오는 원칙, 지구의 우리 우주의 원리를 표상하는 유일한 국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저는 상당히 감동했고 한국에서는 그 어떤 저는 18세기 뭐 성리학 좀 연구했습니다. 원래는 유교 사상 전공했어요. 유교와 문학 비평은 전공입니다. 한국의 사산 정약용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태계하고 뭐 그런 기타 박지원, 연안 박지원의 연구하고 번역했습니다. 한국의 성리학에서는 이런 특수한 민족성을 강조가 아니고 법정성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고 상당히 동감하는 사람 부분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깊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미래 생활 때는 뭐 세종대왕의 그 홍익ஞ 사상이나 그런 평화와 평정에 위한 노력이나 대단히 멋있어요. 그 다음에는 홍익ஞ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뭐 아이디올로지나 그 사상으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어려운 그런 시대에서 아마 가장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전통에서는 특히 저는 대단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명나라 그 시대에서는 했지만은 지금은 바로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
미국하고 한국의 관계는 약간 옛날 조선하고 명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나중에 그 원래는 뭐 동맹으로 임진왜란도 같이 했고 상당히 기묘하게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은 이 명나라에 맡긴 거예요. 하지만은 명나라 17세기 이후는 상당 부분이 내부적인 그런 갈등, 모순 때문에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조선 시대 지식인들은 이런 평화, 이런 청화는 잘 파악 못했습니다. 많은 사실 똑같이 그 명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 그 지식인도 많았어. 그래도 저는 잘 파악 못하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17세기에서 뭐 동시에 그 당시 뭐 이순신 저도 이순신 요즘엔 제가 잠깐 4개월 동안은 요수를 살고 있어 전라남도에서 이순신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좀 연구도 했습니다. 의병사상하고 이렇게 이런 혼란 속에서는 어떻게 용기를 갖고 결심하고 몇몇만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이순신에 대한 그런 오해가 많아요. 어떤 역사책을 보면은 뛰어난 전략가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전략가는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핵심이 아니었어. 그럼 결국은 임시왜란 때는 그 조선 심각한 부패하고 심각한 그런 무책임한 그런 관료들의 지식인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일본하고 싸우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 조그마한 몇천 명밖에 없었고 그 의병하고 그 다음에 기타 그런 군인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불리한 상태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정신이었어요. 분명히. 그만큼 용기 갖고 확실한 목적을 위해서는 희생했죠. 그런 뭐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연구하는 것은 다산 정약용 그리고 그 당시 배웠던 특히 신라 정도 그냥 한국하고 발음이 안 좋아서 신학 정도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한국의 그런 선비 정신, 특히 지식인의 역할, 교수의 역할에서 저도 많은 감명 받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산 정약용하고 세종대왕 이순신 세 명이 가장 큰 감명 받았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가장 많이 읽었어요. 또 번역도 하고 연구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 그 조선의 소중한 사상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뭐 다산뿐만 아니지만은 신학의 핵심은 한국 사람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이런 해외에는 기술, 정책, 과학, 기타 콘텐츠 정확하게 판단해서 좋은 것이 있다면은 그 나라 싫어도 좋아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한국에 안 맞으면 도움이 안 된다면 정확히 공부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입장. 또 다산 정약용 확실하게 그런 얘기했고 제 보기는 특히 현대 그런 코로나 혼란 속에서는 신학의 전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하고는 뭐 저는 미국 사람이고 한미 그런 뭐 여러 활동 한미 그 협회 이사 오래 했고 그다음에 여러 미국하고는 한국도 활동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번 같이 갑니다. 하지만 현대 미국하고는 여러분 뭐 미국에 80년대 90년대 유학하신 미국하고 달라요. 그냥 현실이다. 미국 사람도 인정하고 있어요. 상황이 달라서 다르게 봐야 되고 우리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분명히 일방적으로 한국이 미국에서 배운 거 아니고
미국 사람들 조간판이 당연히 한국 사람이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그 동아시아 새로운 확실한 그런 장기적인 평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 그 다음에 통일된 한반도의 역할은 매우 크다합니다. 미안, 말 너무 길어서. 길지만은 그만큼 정이 있어요. 많이 지난 한국 제가 2007년 왔어요. 그 1년 반 미국에 있었지만은 주로 여기에서 항상 미국하고 한국의 관계, 그 다음에 동아시아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은 이런 발표했습니다. 조금 사업입니다. 우리 역사 보면은 그 이런 금속 활자는 실제로 한국에서는 발명되고 선언됐어요. 대단한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은 그 19세기부터는 한국에서 소개된 그 인쇄 그 금속 활자 기술은 그런 정도 아니었어요. 그는 독일에서는 발전하고 일본 경유로 돌아왔어요.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즉시 이전부터는 그 처음으로 그 금속 활자가 한국에서 시작했지만은 세계적인 표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표준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입니다. 그러면은 싸이월드 2002년, 2003년, 2004년에 이른바 그 소셜 네트워크가 그러는 한국에 시작했어요. 가장 앞서가고 있었어요. 싸이월드 기타 그런 앞서가는 그 많은 기업이 있었고 대단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같은 문제였어요. 이런 표준화, 세계화는 그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싸이월드의 경우는 주로 한국 시장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어판 싸이월드 시작했지만은 한국 싸이월드하고 영어 싸이월드하고 쉽게 교류를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영어 싸이월드, 그 국제 싸이월드에서는 그런 웬만한 외국인 인재도 고용하지 않고 크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삼성이나 큰 업체하고는 그 같이 손 잡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페이스북, 한국 사람들 다 페이스북 하고 있어요. 제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싸이월드 기능이 페이스북보다 나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세대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를 생각한다면은 한국은 충분히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하려면은 크게 생각해야 돼요. 전세의 새로운 시스템을 생각해야 돼요. 전체 그런 시스템, 제도를 크게 생각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현대 상황, 그런 네이버나 항상 검색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제일 콘텐츠 좋아요. 문화 콘텐츠, 교육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한국 오래 살았으니까 항상 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네이버는 구글이나 다른 그 이런 엔진보다도 그 검색 엔진보다는 기능이 좋은 거 있어요. 하지만은 그만큼 많은 돈을 네이버에 투자하고 있지만은 영어판, 중국어판이나 일본어판 네이버 아직 없어요. 해외에도 진출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좋은 콘텐츠 있지만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런 자신 있게 해외에 소개하는 어떤 그 사이에서는 약간 갭인가 그런 이런 공백의 그런 그 영도 있어요. 이거 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문제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특히 한국의 장점이죠.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조선 왕조 500년 계획하고 500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그 진주관에서 조선 왕조 실록에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해서
나라 운영에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호란 항상 호란이죠. 정치 특히 호란이 많아요. 하지만은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이나 기록이 마음에 있으니까 아무리 정치인은 이런 당분간은 자기 뭐 자랑하더라도 역사 심판 있다는 믿고 있는 사람이 많았고 제 보기에는 그 당시 그 조선에서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어요. 정치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이런 오늘 내일 그 조선일보 말고 내일 다음 선거 말고 나라의 발전을 길게 봐야 된다. 그런 의미 있고 어떤 의미에서 비슷하게 조선 왕조 실록처럼은 확실하게 우리 역사를 기록하고 그런 연구하는 기관이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언론이나 TV 방송이나 그 역할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상관없죠. 역사 생각도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진화학적인 얘기도 하려지만은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얼마나 남아 있어요? 5분? 네? 좀 많이 남았어요. 충분합니다. 많이 좀 남아 있어? 그러면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특히 요즘에는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도 고민했어요. 우리 뭐 하나는 확실한 말씀할 수 있어요. 역사 보면은 항상 지난번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하고 한국의 이런 뭐 비행기나 뭐 탱키나 그런 뭐 그 전투기나 보면은 뭐 항모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은 다시 한다.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의 지난 2년 동안에 여러 평화 이런 격동을 보면은 분명히 이번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하는 세력도 달라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발전한다면 제 보기에는 먼저 현실 잡아야 돼요. 옛날에 대한 향수는 미안하지만은 저는 관심 없어요. 뭐다 역사 관심이 있지만은 향수는 관심 없고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고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 뭐 제가 좀 단순하게 준비했지만은 하나는 뭐 이런 지구적인 이런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그림자, 눈이 보이지 않은 그런 세력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우리는 특히 정부의 많은 신문이나 보고 뭐가 정확한지도 몰라요.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워싱턴에서 외교 한번 했지만은 사실 고백합니다. 요즘은 미국 신문을 봐도 저는 뭔지 몰라. 미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내일 친구가 미국 대사관 친구 한번 만나서 하나 확인하려고 했지만은 잘 몰라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됐습니다. 많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너무 심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지난 20년, 50년 다 거짓말이었다. 거기까지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요즘은 무슨 지구 평평론이나 무슨 지구론 그 flat earth나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그만큼 권위 있는 조직, 뭐 정부, 대학교, 뭐 그런 언론이나 연구소는 그런 권위가 떨어졌어요.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진심으로 고쳐야 되지만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싸움은 뭐 나라 국가가 아닙니다. 뭐 제가 좀 복잡한 구조에 되는 그런 싸움이 많고 특히 중국과 미국의 그런 싸움이 가장 복잡하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정보 문제죠. 정보를 통해서 사람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한 그 오해를 유도하는 전략으로 하는 많고 그런데 누가 하고 있는지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공격, 마음에 대한 공격.
우리 정신적인 마음. 일단 항상 뭐 사실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는 것은 정과 아닙니다. 상당히 사람의 뇌하고 그 다음에 자연하고는 그런 자연스러운 호흡이 필요하고 쉬운 시간, 뭐가 조용한 시간도 필요하고 자기는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주변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치가 그런 감각을 키워야 돼요. 책도 봐야 되고 책을 본다면은 당연히 이전에 좀 시간이 필요하고 책 읽은 다음에 좀 반주도 해야 되고 시간이 그냥 막 바쁘게만 하면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다음 몸에 대한 공격, 뭐 음식도 그렇고 가공 이런 GMO나 뭐 많죠. 의학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문화, 뭐 전체성에 대한 공격도 대단히 심각해요. 특히 한국의 경우는 뭐 위로 봐야죠. 고령화 문제, 이제는 인구 문제죠. 고령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의 특징의 몇 개 어떤 의미에서 뭐 한류 크게 소개했지만은 그 반면에서는 한국의 전통 가치관, 유교, 불교, 그다음에 기타 전통 기독교도 그렇지만은 그 특징이 없어졌어요. 많은 우리 가족에서 뭐 집사람 가족에서는 일단 입양했죠. 뭐 원래 한국 가족 없었고 뭐 설날이나 추석 옛날 다 모여서 또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사는 의미는 대화 많이 했지만 요즘은 안 해요.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지난 25년 동안은 그런 확실한 변화도 봤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기 있다면은 분명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 사람의 뭉치는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그 보관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그래서 지금의 갈등이 네 가지 분석입니다. 국가하고 정부. 같은 국가보다 정부의 핵심이 되지만은 그런 충돌이 많죠. 뭐 미국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 사실 민족하고 문화의 그 갈등이 국가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도 대표적인 사례 있지만 중국도 그렇고 뭐 유대인도 그렇고 어떤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른 어떤 전 세계적인 문화 개성도 있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기업, 은행, 국제 기업, 다국적 기업의 또 하나 사실 국가도 아니고 다른 원지구, 다른 의지구 있고 다른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계층이나 계급에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그런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집중됐으니까 몇몇만 빌 게이츠나 베소스나 엄청난 재산 갖고 있으니까 보통 부자하고도 상당히 각사가 생겼어요. 그런 계층 어떤 새로운 계층하고 일반 우리하고의 아마 여기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 정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새로운 갈등도 생겼어요. 그거는 사실 국가 문제하고도 다르고 민족 문제하고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업이나 은행 그런 활동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해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이 다행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고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많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유리한 점은 있지만은 그래도 제 보기에는 미국과 가장 인기에 있지만은 미국도 문제 많아. 많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어떤 하버드 좋은 대학교 간다, 미국 친구들 자랑한다 그런 얘기 너무 많고 미국에 대한 냉정한 그런 분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어떤 이런 위기 속에서는 그런 필요해요. 저는 미국 사람이고 아마
이런 활동하는 사람으로 거의 유일하게 지금은 제가 미국하고 한국에 국적하고 있어 그 복수 국적하고 미국에서 활동 많이 했고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 핵심의 한미 동맹에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한국 사람이 그 미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너무 모자라서 걱정됐습니다.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상관없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것보다는 독일, 터키, 이란, 러시아에 대한 그런 이해는 매우매우 중요하다. 매우매우 부족하고 특히 독일하고 터키는 갈수록은 그 경제적인 그 군사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 나라 독일하고 터키는 일본도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파악 못한다면은 아마 유럽 중앙아시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중동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러시아에 있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장 힘들었어. 제가 많이 고민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아직 배우고 있다고 말해야죠. 네,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어요. 미국의 신냉전 복잡하죠. 제 보기에는 옛날 냉전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뭐 이데올로기 무슨 공산주의하고 뭐 그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의 그런 그 정설이나 보기 힘들어. 사람들은 신문이나 보고 뭐 공산주의 얘기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아니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상황은 특히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는 비교한다면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하고 영국하고는 비슷하다고 어떤 의미에서. 똑같이 기업도 많고 그 금융도 많고 서로 자기의 전 세계적인 그 인맥하고 뭐 지배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독일은 그 당시에서는 영국 때문에 여러 가지 크게 자기의 그 기술력하고는 경제력을 발휘 못해서 국제 이런 사회에서 요구하지 못해서 그 원망했으니까 그렇게 전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도 비슷해요. 네. 그래도 협력도 많죠. 어떤 의미에서 국제 그런 투자은행 뭐 그런 블랙락이나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뭐 여전히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미국 국내에 많은 제품은 여전히 그 중국 부품이 많아요. 제가 큰 변화 없었어요. 일단 변화 분명히 있어요. 우리 신문을 보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 자기의 반도체나 자기 영역만 보호하려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은 저는 미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료적입니다. 왜냐하면 핵심 문제는 무력 아니다. 핵심 문제는 미국이 기본 과학 연구,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은 어떤 의미에서 지난번 냉전 끝난 다음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MIT나 그런 칼텍이나 저는 일리노이 대학이 있었고 웬만한 연구 있지만은 중국이 엄청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조그만 우리 집안, 우리 생각, 우리 감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중국 대학교는 이제 그런 과학기술 수준이 미국하고 비슷한 점이 벌써 도달했어요. 그 다음에 우주 개발의 경우는 이제는 거의 비교 안 됩니다. 중국의 지금 아니지만은 향후 20년, 30년은 거의 그런 우주를 장악할 수 있는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향후 5년, 길어도 10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지만은 상당한 이런 혁신 있어야 되고 그 혁신은 이렇게 해외 전쟁 아니고 기본 기초 과학 그 다음에 교육에 집중해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한국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입장으로 보면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정확한 이해, 선자, 변동이죠. 먼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약점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장점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상대방 그 장점하고 약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자기 감정 없고 향수 없고 무슨 그런 금이나 용서할 수 없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차이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옛날 일본의 그 6.25 사상 오기우사라의 글 안에서 제가 옛날에 읽었지만 그 오기우사라 얘기는 좀 파독할 때는 파독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파독의 그런 원칙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거의 99%의 파독하는 방법이죠.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그런 파독의 원칙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파독하는지 그런 식이 있어요.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새로운 게임이나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이런 정치나 평화 질서를 만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제 보기에는 이만큼 혼란이 많은 시기도 많지 않고 이 혼란 속 이런 위기 속에서는 누가 충분히 자신하고는 문화에 대한 자신, 자기에 대한 자신, 그 다음에 정확한 이해에 있다면은 새로운 크게 그런 우리 국제 관계나 안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이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의미에서 유리해요? 동북아 문명.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의 위기는 서양 문명의 위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자체는 문명병인가? 문명이 우리 여러 이런 정치인 아니고 이런 밑에서는 이런 교육, 그다음에 행정, 정치, 언론, 기타 많은 제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되고 있고 혼란스럽게 되고 있고 어떤 정신병에 가까운 상태에 되는 거 있어요. 그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반면에서 동양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기술적으로 과학도 교육도 그렇고 기회에 있어요. 근데 기회는 꼭 온다고 얘기할 수 없죠. 살아야죠. 적극적으로 새로운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를 재발견하고 자신 있게 전 세계로 소개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나 중국 할 수 없는 요구는 한국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느꼈어요. 일본이나 중국이 항상 자기 나라의 그런 백권주의나 제국주의하고 연결되니까 객관적으로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해외에도 소개 못했습니다. 한국은 비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히 조선시대 성리학 그런 상당히 정확한 이런 제국주의나 그런 백권주의하고는 상관없는 보편성의 강조하는 전통이 있으니까 한국의 그런 노하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화부터 통과 우리 새로운 공동점을 강조하고 만들고 동아시아를 중심, 당연히 아시아 문명이 미래의 핵심이 되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우리 미래에 지도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지만은 비전이 필요하죠. 일단 막연하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 아니고 상당히 한게 있죠. 고령화나 규모나 당연히 통일을 통해서는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이쪽에서는 제가 느낀 거죠. 다른 한국에서는 이런 정이 많고
예를 들면 어디 통화하면은 아니 인터넷 한다면은 실제로 사람이 나와요. 미국에서는 없어요. 이들은 100%그 컴퓨터 그 기계화돼서요. 그래서 한국이 기술도 발전하면서 인간적인 사람 중심으로 문화도 남아있고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 문화 자체는 가치 있고 앞으로 그 문화 자체는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할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홍인간이나 그런 위대한 문화 전통을 다시 도입해서 다시 살리면은 한국에서 모범적인 기업이나 은행에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위기 속에서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한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나 은행에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반감이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까지는 기업이 핵심 요구한다면은 그럼 쉽게 돈 내고 홍보하는 아니고 기업하고는 은행 자체는 혁신 이런 엄청난 큰 조화에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 핵심 아마도 정신적으로 홍익인간의 모두를 위해서 그 이익을 그런 시민을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참여적인 새로운 기업을 하겠다. 그런 제시는 만약에 용기 있게 한다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의 모습 이런 구체적으로 옛날 벌써 얘기했습니다. 가치관, 전통 문화, 시스템, how do you do that? 그 다음에는 모범. 한국이 먼저 모범이 돼야 해외도 수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어떤 제품을 해외 수출하고 있지만은 국내에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모범적인 나라 되고 모범적인 나라로 홍보된다면 그 다음에는 많은 시장에 그 진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 지구의 하늘을 확실하게 그 보고 그 다음에 신문이 소개하지 않은 진정한 해외 실제도 파악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답답했어요. 한국 신문에서는 세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알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미국도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는 저는 미국 있었죠. 2년 전까지. 저는 그만 하면 절대 압니다. 그런 워싱턴 타임즈, 뉴욕 포스트 조금만 보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기타 신문이나 전문 기자이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고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많은 경우는 한국에서 특히 언론 그렇지만은 미국인인 것을 나오는 글을 아주 열심히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미국 자체는 뉴욕 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 뭐 하는지 하고 상관없이 정확하게 직접 배우고 확인하고 글 써야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면 한국 언론이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큰 영향력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마지막이 이런 사과, 이런 역사에 대한 이해. 한국이 어떻게 지난 1000년, 8100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는 당연히 지난 전년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동일한 문제, 피해과는 저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통일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통일은 뭐야? 통일 확실하게 건국입니다. 건국은 새로운 나라 세워요. 세운다면은 다 문화, 제도, 그다음에 습관, 사고 방식이나 다 바뀔 수 있고 총괄을 할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보통 나라 500년 한 번만 오시는 대단히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통일은 건국이 있다면 그러면 크게 고려 그런 조선처럼은 크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새로운 나라 만들고 어떻게 시민의 새로운 이런 목표하고 가치관이나 생각을
격상시키고 미래 그 장기적인 비전을 줄 것인지 우리 핵심의 숙제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일단 과학기술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원래는 문학 한문 전공이었어요. 일본 한문, 중국 한문, 그다음에 한국 고전 문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교수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문학보다는 사실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대학교 가서는 중국이 앞으로 크게 발전했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국 문학을 시작해서 그런 집중만 했어요. 과학에 한국 온 다음에는 과학기술 많은 연구도 하고 많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글도 쓰고 활동했습니다. 제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과학과 기술의 그런 확실한 구분입니다. 제가 옛날 중앙일보 기부분에서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우리는 앞으로는 교육과학부하고 산업기술부를 필요하다고. 과학기술 같이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달라. 과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론입니다. 철학에 가까워요.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학적인 작업 방식이 없다면 나라가 망해요. 간단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기술은 어떤 효과이나 목적으로 하는 이 노하우죠. 기계이나 효과 시스템이죠.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 과학하고 정반대니까 많은 경우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다면 사실 기술은 가상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가상 세상에서 사실 우리의 알고 있는 중력, 그런 gravity, 중력도 없고 과학적인 그런 요소 하나 없어요. 어떤 가짜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 특히 한국에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과학,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전통, 한국이 아주 위대한 전통이 있어요. 고대부터. 하고 기술, 어떤은 효과에 위한 기계, 그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고 우리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과학적인 그 사고 방식이나 시각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한국 미래, 이렇게 그 다윈 진화론에 나온 얘기지만은 밑에서 영어로 읽어. I'll read in English. It's not the strongest species that survive, nor the smartest, but the one that adapts better to change. 기본적으로 이런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강한 동물이 승리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똑똑한 동물도 아니다. 급격한 평화를 빨리 조금 하는 동물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 속 한반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빨리 이런 평화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는 우리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런 지금까지의 전략하고 달라요. 해외에서 뭔가 배운 거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아까 거국 얘기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예를 들면 큰 혁신, 큰 전환, 그 direction, 그 방향의 평화입니다. 하나 독일, 건국이 있고 건국이 있다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선거에 통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희망 줄 수 있는 새로운 나라, 어떤 500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어요. 동시에 항상 제가 옛날 한국 대사관도 그렇고
이렇게 그 남북 보면은 북쪽에서는 뭐 깜깜하고 남쪽에서는 이런 반짝반짝하고 있고 이런 그 북한이 너무 낙후됐다. 남한이 너무 발전했다. 그런 얘기 뭐 100번이나 들었어요.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밤은 원래 깜깜해요. 이렇게 많은 그 에너지 그 소비하는 것은 안 좋아요. 아마 한국 경제 가장 큰 약점은 그런 많은 에너지 수입하고 있어 그런 여기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는 낭비, 소비를 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라의 생존의 전략에 있어서는 나쁜 거 아니다. 적어도는 컨트롤할 만해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난 한국에 한 12년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한국의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 한국 표현력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많은 실수하고 잘못한 그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인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류하고는 그 다음에 협력을 기대하고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많이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